애가 많이 예민해요. 낯가림도 심하고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지쌤의 무바라 유형 시리즈 4편 감각 언어형 무바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앞선 1편에서는 인지 언어형 무바라, 2편에서는 상호 언어형 무바라, 그리고 3편에서는 실행 처리 언어형 무바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아직 앞선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1편부터 차근차근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4편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감각 언어형 무바라 아이들은요, 감각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게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감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또 냄새 맡고, 맛보는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감각적으로 익숙하고 또 눈에도 잘 띄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있어요. 균형 감각도 있고요. 또 우리 몸 자체를 느끼는 감각.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위치해 있고 어디 있는지를 느끼는 고유수용성 감각도 있습니다. 어린 시기의 아이들은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나가거든요. 그리고 감각 발달은 아주 어린 시기, 아주 어린 시기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어릴 때 문화센터 가보시면 오감놀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다양한 종류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으면 아이가 세상과 편안하게 소통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말이랑은 상관없어 보이는데 사실 감각 처리가 말이랑 엄청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의 아이들은요, 아이가 말을 잘 못한다 이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아이가 말을 해야 하는 그 환경 자체가 불편해서 말을 못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감각 언어형 무바라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집에서는 그래도 말을 좀 하는데 밖에 나가면 말을 전혀 안 해요.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 앞에서 입을 안 열어요. 새로운 환경에 가면 아이가 굳어버려요. 주변에 자극이 많은 곳에 가면 특히 더 제 말을 안 들어요. 특정 소리나 촉감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해요. 예민해서 키우기가 힘들어요. 짜증도 많고 잠도 잘 안 들어요. 애가 놀 때 보면 장난감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감각 언어형 무바라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첫 번째, 환경에 따라 말이 좀 달라져요. 집에서는 비교적 말을 좀 하는데 밖에 나가면 말이 확 줄어드는 경우, 혹은 익숙한 사람이랑은 말을 하는데 낯선 사람이랑은 말을 잘 안 하는 경우, 이게 단순한 수줍음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불편할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이가 처리해야 될 감각 정보가 확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반응하느라 아이가 말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혹은 집에서는 막 난리치고 재밌게 잘 노는데 밖에 나가면 애가 얌전해져가지고 되게 순해 보인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감각들에 너무 예민하거나 혹은 너무 둔한 경우예요. 감각 언어형 무바라 아이들은 특정 소리를 너무 싫어하거나 특정 촉감을 싫어해서 막 피하기도 해요. 그래서 택 달린 옷 같은 거 잘 못 입는다든지, 조금만 까칠해도 옷을 못 입는다든지, 특히 음식에 대한 편식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먹는 것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잘 먹기는 하는데 이게 여러 번 씹지를 않고 그냥 몇 번만 씹고 꿀떡꿀떡 삼키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감각이 둔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본인이 둔하니까 감각을 막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아이가 평상시에 막 계속 뛰어다니거나 계속 가만히 못 있고 뭘 만지작거리거나 빙글빙글 돌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경우, 이렇게 감각을 찾아다니는데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들 말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죠. 세 번째, 이러다 보니 주의력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감각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주변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아요. 뭔가 소리가 나면 바로 그쪽 쳐다본다든지, 뭔가 조금 움직이면 바로 시선이 그쪽으로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말을 배우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늦게 돼요. 네 번째, 낯가림이 심할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엄청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처음 가거나 혹은 치료실 처음 왔을 때 한참을 울거나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래서 아이가 말이 안 트여서 어머님들께서 우선 언어 치료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언어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제가 감각 언어형 무발화 아이들의 특징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우리 아이 얘기다라고 공감이 좀 되셨을까요? 근데 저 이지쌤이 센터에서 언어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무발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아이가 말이 느린 이유가요. 순수하게 딱 이 감각 언어형 유형만 있는 경우는 많이 적었어요. 딱 이 4번 유형만 있는 친구들은 말이 느리다가도요. 감각 자극을 좀 처리하고 익숙해지면 말이 좀 트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처리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적응이 유난히 어렵고 아이가 데리고 다니기가 유난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주말에 외출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상담을 받고 감각통합치료를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순수하게 감각 문제만 있던 아이들은 이게 호전이 좀 돼요. 그러면 말이 트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계속 일상생활을 노출하고 다양한 감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시거든요. 근데도 말이 빨리 안 트인다.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1편, 2편 혹은 3편의 특징들이 함께 있으면서 감각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지 능력도 어려우면서 감각 처리도 어려운 아이, 상호작용에 관심이 많이 적으면서 감각 처리도 어려운 아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가 어릴 때는 그냥 감각만 예민한 줄 알았는데 센터를 다니면서 이제 검사도 하시고 이제 점점 아이가 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인지 능력도 같이 어려웠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저 이지쌤이 오늘까지 총 4가지 유형의 무발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양한 무발화 아이들을 만나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1번 유형이랑 2번 유형이 주축이 되고 3번, 4번 유형이 보조축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발하고 말이 안 트이고 있으면 인지 언어형이랑 상호 언어형 중에 하나가 주축으로 문제가 되고 실행처리 언어형이랑 감각 언어형은 보조축으로 이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저는 센터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특성을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때 이거를 번호로 보면요. 어떤 아이는 1, 3, 4 유형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2, 3, 또 어떤 아이는 2, 3, 4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 1, 2, 3, 4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1만 있거나 2만 있는 아이들은 있는데 3만 있거나 4만 있는 아이들은 그 수가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번, 2번 유형이 주축이고 3번, 4번 유형이 보조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아이가 2명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1, 2, 3의 유형을 갖고 있었어요. 둘 다. 근데 첫 번째 아이는 1, 2, 3번 중에서 1번.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너무 안 좋아요. 두 번째 아이는 1번 인지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 조금만 안 좋고 2번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유형도 다른데 그 심한 정도, 심도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가 갖고 있는 유형별 특징과 심도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 아이를 어떤 쪽을 치료를 해야 되겠다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아이가 무발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유형 중에 딱 하나만 나오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오는 아이도 있다. 근데 만약에 딱 하나만 나온다면 1번이나 2번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고 3번, 4번인 경우는 적었다. 두 번째, 아이가 1, 2, 3, 4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형의 수가 많을수록 말하는 것이 힘들겠죠. 세 번째, 유형의 개수가 아니라 심한 정도를 보았을 때 우리 아이가 1, 2, 3, 4 중에 가장 심한 영역이 어딘지를 파악해야 한다. 심도가 중할수록 아이가 말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개를 갖고 있다면 그 중에서 심각한 정도가 큰 것을 확인하고 그 측면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중재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지쌤의 무발화 유형 시리즈 4편을 다 보셨다면요. 아이가 딱 하나의 유형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 이 영역은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고 저 영역은 좀 많이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복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관찰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유형인 감각 언어형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각적으로 아이 기준에서 조금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말을 잘 배우려면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자극이 너무 많으면 아이가 말을 배우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말을 할 때는 TV나 이런 거를 좀 꺼주시고요. 그리고 장난감을 너무 많이 꺼내놓지 않으시는 환경. 엄마랑 아이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의 감각 특성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자극에 예민한지 혹은 둔한지, 어떤 자극을 회피하는지, 찾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집에서 내가 전문적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발달센터에 가셔서 감각통합 관련 검사를 받아보셔서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평상시 봤을 때 좋아하는 감각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자주 놀아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드러운 촉감 같은 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클레이 같은 것들을 주로 만지면서 동글동글 길쭉길쭉 이런 말들을 들려주시는 거죠. 또 아이들에 따라서 목욕, 물목욕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목욕을 할 때 아이한테 언어적 자극을 많이 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에게 새로운 환경에는 천천히 적응시켜 주시고 또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부모님들께 많이 상담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주말에 어딘가를 놀러 가고 나면 다음 주말에는 또 새로운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어딘가를 놀러 간다고 하면은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 번 놀러 갔던 곳을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다녀와 주세요. 네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일과를 규칙적으로 정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평상시에 아이가 잠드는 시간 이런 거를 매일매일 비슷하게 설정해주세요. TV 보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목욕하는 시간 이런 하루의 일과적인 루틴을 매일매일 비슷하게 설정을 하면 아이가 훨씬 잘 받아들이고 안정감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보다 환경에 따라서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아이한테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할 때 항상 규칙적으로 하는 규칙이면 끝까지 하시고요. 안 하는 규칙이면 끝까지 안 하시고 이렇게 일관된 생활 패턴을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의 경우 이 상황에서는 말을 했는데 어떨 때 말을 안 해요. 그럴 때 아이를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해하는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여 주시고 아이를 대해 주시면 아이가 훨씬 더 감각 자극을 잘 받아들이고 추후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이지아이 연구소에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봤거든요.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랑 집에서 언어 활동을 조금 도와주시고 싶은 부모님들께서는 이 자료들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저 이지쌤이 무바라 유형 시리즈 4편 감각 언어형 무바라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아이가 대체 말이 왜 빨리 안 트이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영상들을 보시면서 내 아이를 좀 더 관찰하고 아이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 유형도 조금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해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보이는지 파악을 현명하게 해보시고 그에 대한 도움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소통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수업 다 끝나고 나면 열심히 답글을 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